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화천 산천어 축제 개막이 2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춘천 MBC는 오늘 산천어 축제 사전 행사로 내일부터 열리는 선등거리 페스티벌 현장에서 이동 보도국으로 뉴스데스크 강원을 전해드립니다. 지난해까지 코로나19 여파로 산천어 축제 방문객이 줄었는데요. 이번 축제에는 코로나19 이전 수준인 150만 명을 회복할 목표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도균 기자의 보도입니다. 화천 산천어 축제의 핵심은 역시 꽁꽁언 빙판입니다. 지금 제가 서 있는 곳은 화천 산천어 축제장이 펼쳐지는 화천천입니다. 1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을 버텨내기 위해서는 얼음이 20cm 이상 두께로 얼어야 하는데요. 영하 20도를 넘나드는 강추위가 연일 계속되면서 얼음은 벌써 15cm까지 두꺼워졌습니다. 축제 당일 얼음 두께는 30cm가 될 전망인데 화천군은 매일 아침 잠수부를 투입해 축제장 얼음판 두께를 재고 있습니다. 그 안전을 최고 중점으로 지금 준비하는 만큼 많은 분들이 오셔서 안전하게 축제를 즐기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20만 제곱미터의 드넓은 빙판에는 산천어 얼음 낚시터와 얼음 썰매장, 피겨 스케이팅장이 들어섭니다. 매년 인기를 모았던 산천어 맨손잡기 체험장과 짚라인은 올해도 다시 등장합니다. 높이 쌓아놓은 눈은 얼고미성 미끄럼틀과 대형 눈 조각으로 변합니다. 8,500개의 얼음 조각이 투입된 실내 얼음 조각 광장은 관광객 맞을 준비를 모두 마치고 내일 공개됩니다. 경복궁과 만리장성, 산해관 등 유명 건축물이 얼음으로 재현됐고 100m 길이의 얼음 미끄럼틀이 마련돼 즐길 거리를 더했습니다. 다른 때보다 더 웅장하게 그리고 세밀하게 조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즐길 거리가 많은 캐릭터들도 많이 조각을 했으니까. 화천군 전체를 축제 분위기로 만들 선등거리도 내일 불을 밝힙니다. 지난 1년 동안 화천 지역 어르신들이 직접 만든 산천어 등과 LED 조명이 읍내를 환하게 비춥니다. 밤거리가 아름답게 변하는 데다 관광객 유입 효과도 커 주민과 상인들의 기대가 큽니다. 시장이라든가 모든 업소들이 매출이 굉장히 올라가요. 잘 됩니다. 코로나19 이전 수준인 150만 명 방문 목표를 내건 이번 산천어 축제는 내년 1월 6일 막을 올려 23일 동안 화천에서 펼쳐집니다. MBC 뉴스 김도균입니다. 2003년에 처음 열렸던 화천 산천어 축제가 어느덧 20년 성년의 나이가 됐습니다. 국내 겨울축제 가운데 유일하게 글로벌 육성축제로 선정되며 화천 군민의 자부심이 됐는데요. 하지만 성장 한계에 부딪혔다는 말도 나오고 있는데 지난 20년의 역사와 앞으로의 미래를 백승호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산천어 축제가 열리기 전 화천은 군인과 낚시객들이 주로 찾던 지역이었습니다. 그런데 2000년대 들어 군인 외박과 외출이 제한되고 8호 공사로 낚시객도 줄자 새로운 돌파구를 모색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당시 화천은 마을 축제였던 낭천축제. 이 축제를 키워보고자 민관이 의기투합했고 산천어 축제의 효시가 됐습니다. 2003년 1월 첫 산천어 축제에 22만 명이 몰렸습니다. 물고기 맨손 잡기를 처음 시도하는 등 체험형 축제로 방향을 잡았던 게 소위 대박을 쳤습니다. 20년 동안 누적 관광객 2,168만 명. 지금까지 추산된 직접 경제 효과는 1조 1,694억 원에 달합니다. 축제 기간에는 확실히 사람들이 많이 오는 걸 많이 느끼세요? 당연하죠. 당연히. 그리고 상업에도 영업에도 세이브가 많이 되죠. 어느 정도 좀 축제 기간에는 매출에 영업에 세이브 된다고 하면은 한 40%? 산천어 축제는 화천 군민들의 자부심입니다. 그렇죠. 큰 자부심을 느끼죠. 주민으로서는. 그리고 일자리도 많이 생기고 많은 도움이 되잖아요. 영광만 있었던 건 아닙니다.
이상기후에 애써 만든 축제장이 물바다로 변한 적도 있고 구제역과 코로나19 때문에 아예 축제가 열리지 못한 시기도 있었습니다. 이런 우여곡절을 겪으며 어느새 산천어 축제가 20년 세월을 보냈습니다. 지난 20년 동안 산천어 축제는 우리나라 대표 겨울 축제로 발돋움했습니다. 하지만 한 차원 더 도약하려면 변화와 혁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대표 체험 프로그램인 얼음 낚시와 물고기 맨손 잡기는 어지간한 겨울 축제장이 모두 따라해 특색을 잃었습니다. 게다가 가속화된 고령화로 지역의 활기가 예년만 못해 새로운 프로그램 개발도 쉽지 않습니다. 야간 낚시와 연계 관광 프로그램을 애써 만들어도 호텔 등 지역 인프라 부족으로 양적, 질적 성장에 한계가 느껴집니다. 발상의 전환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지역을 벗어나 인접시군과 연계해 광역화된 축제로 변모하고 산천어 캐릭터를 개발해 상품화하는 등 새로운 돌파구 찾기가 필요해 보입니다. 인근에 있는 시군과 연계한 그런 상품도 또 관광객을 유인할 수 있는, 그리고 앞으로 이분들이 다시 매년마다 재방문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과 상품 콘텐츠. 20년 전 위기를 기회로 산천어 축제를 처음 시작한 것처럼 성년을 맞은 축제의 새로운 길을 찾아야 할 때입니다. MBC 뉴스 백소입니다. 지난해 화천군의 합계 출산율이 전국 평균의 2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통계청의 이 지방 지표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화천군의 합계 출산율은 1.4명으로 0.77명인 전국 평균의 2배이고 0.96명인 강원도 평균보다 높았습니다. 화천군의 연도별 출생아 수는 지난 2020년 123명에서 지난해 151명으로 30명가량 늘어났고, 이는 지난해 강원도 전체 출생아 수의 2%에 해당하는 수치입니다. 화천 산천어 축제 개막을 앞두고 내일 열릴 선등거리 페스티벌 현장에서 뉴스데스크 강원 전해드리고 있는데요. 최문수 화천 군수님 모시고 이야기 좀 더 나눠보겠습니다. 군수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최문수입니다. 네, 올해에도 어김없이 산천어 축제 계절이 돌아왔는데요. 축제가 며칠 남지 않았는데 어떻게 올해 축제 준비 순조롭게 잘 되고 있나요? 네, 지난 14일서부터 16일까지 온 비로 인해서 우리 산천어 축제장에 얼었던 그간의 얼음이 다 떠내려갔습니다만은 지난 17일서부터 준비해서 오늘 현재까지 얼음 두께가 한 14 내지 15cm 정도 됩니다. 축제가 앞으로 보름 정도 남았기 때문에 축제에 필요한 30cm 이상은 안전하게 얼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네. 얼음 확보에는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되고요. 또 그 거리 페스티벌이 열리는 선등거리도 이제 준공이 돼서 내일 준공식을 받을 것이고, 또 하얼빈 빙등도 준공이 돼서 내일서부터 이제 오픈 시작을 되겠습니다. 또 핀란드의 르마니에시에서 오는 오리지널 산타도 축제 기간 때 오기도록 준비가 다 됐고, 삿포로의 눈 축제의 그 눈 조각도 내년 1월 3일이면 준공될 것 같습니다. 지역 농민들이 재배해서 축제 때 팔 농산물도 완벽하게 준비가 다 됐고, 지역에 계시는 상가 또는 식당, 숙박업소도 손님 맞을 준비를 완벽하게 했기 때문에 이제는 관광객 여러분들이 오셔서 즐기시만 하는 일만 남았습니다. 따라서 축제 날, 축제 개막식 때 관광객 여러분들을 다시 한번 뵙기를 희망합니다. 네, 올해도 정말 즐길 거리와 또 볼거리가 풍성한 것 같은데요. 화천군 하면 산천어 축제가 가장 먼저 꼽히긴 하지만 또 요즘 이것도 아주 유명하더라고요. 파크 골프가 또 인기를 끌고 있는데 한겨울인데도 전국 각지에서 사람들이 몰린다고요? 제가 파크 골프 진짜 한 2년 됐습니다. 쳐보니까 재밌어요. 네. 그래서 치면서 이걸 어떻게 좀 만들 수 없을까 생각했어요. 아, 이거로구나. 이걸 산업화 시켜야겠다 해서 파크 골프장을 좀 넓게 만들고 길이도 길게 만들고, 또 우리 대한민국 파크 동호인들이 좋아하는 그런 양태로 파크 골프장 3개를 다 리모델링 했습니다. 그 대한 파크 골프협회에서 공인을 받았어요. 그래서 대한민국에서 공인 인증된 파크장이 3개 있는 곳이 대한민국 중에 우리 화천군뿐입니다. 이것을 활용해서 전국 대회를 1년에 4번을 개최합니다. 네. 하기 때문에 우리 화천군 파크장에는 제주도서부터 대한민국 각지에서 오셔갖고 1년 내내 즐기십니다. 따라서 파크 골프 동호인들도 좋고, 또 이로 인해서
우리 화천군의 지역 경제도 상당히 활력을 찾는 일거양득의 효자 종목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또 화천군 하면은 이 군부대 해체 등으로 접경 지역의 지역 소멸 우려가 현재 큰 상황인데요.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갖은 노력을 다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화천군이 특별히 준비하고 있는 대응책이 있을까요? 국방 이점강 계획에서 27사단이 폐쇄된 이후 상당히 힘들고 어려운 과정을 겪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네. 따라서 27사단이 해체된 부대 그 내에다가 산업단지를 조성한 것으로 해서 현재 국방부와 협정을 다 하고 현재 행정적 절차를 마치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이것이 산업단지가 되면은 공장이 들어서고 공장이 들어서면 고용이 창출되고 그러므로 인해서 인구 돌고해서 그 산해면 지역의 지역 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면서 이 추진에 박차를 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접경 지역 문제에 대해서 우리 중앙정부에서 보다 더 세심한 배려를 가지시고 접경 지역 주민들이 왜 힘들어하는지, 왜 억울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크게 걱정하시고 큰맘 먹고 접경 지역 주민들이 힘들어하는 부분에 대해서 좀 보듬어 주는 그런 정책이 좀 더 활발하게 진행됐으면 좋겠다라는 아쉬움이 있으면서 여기에 대해서 중앙정부가 더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입니다. 네, 정부 또한 이 접경 지역의 어려움에 대해서 좀 귀를 기울여 주셨으면 좋겠고요. 끝으로 산천어 축제 준비를 위해서 애써주신 우리 지역 주민분들 그리고 공무원분들에게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사랑하는 화천구민 여러분, 그리고 우리 산천어 축제를 사랑하시는 전국에 계신 관광객 여러분, 이 산천어 축제는 화천군민의 자존감이다, 사랑입니다, 자랑입니다. 하기 때문에 우리 화천군민은 이에 대한 모든 노력을 했습니다. 현재 준비가 완벽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우리 산천어 축제를 사랑하시는 관광객 여러분들께서 화천에 오셔서 즐기실 수 있도록 모든 것을 완벽하게 준비했으니까 마음 놓고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갓진년 새해를 맞이해서 화천군에 계신 우리 국민들, 지역에 계신 국군용사 여러분, 우리 화천군의 산천어 축제를 사랑하시는 관광객 여러분 모두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건강하시길 바라면서 1월 6일 개막되는 우리 화천 산천어 축장에서 여러분들을 뵙기를 희망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산천어 축제 많이들 찾아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최문수 화천 군수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군수님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내년 22대 총선을 앞두고 춘천 문화방송을 비롯한 강원도 지역 방송사가 공동 실시한 여론조사 오늘 마지막 보도입니다. 김진태 강원도지사와 신경호 교육감의 직무수행 평가는 모두 긍정평가가 소폭 우세했는데요. 작년 6월 지방선거 때와는 달랐습니다. 허주희 기자입니다. 지난해 6일 지방선거 때 당선된 강원도지사와 강원도 교육감의 직무 수행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는지 도민 4천 명에게 물었습니다. 김진태 지사의 경우 매우 잘한다 14%, 다소 잘한다 32%, 매우 잘 못한다 22%, 다소 잘 못한다 20%로 긍정평가가 부정평가보다 5%포인트 높게 나타났습니다. 지난해 6월 지방선거 때 얻은 득표율 54.07%보다 긍정평가가 8.22%포인트 낮게 나왔습니다. 선거구별로 보면 춘천, 철원, 화천, 양구, 갑선거구에서는 부정평가가 49%로 긍정평가보다 5%포인트 높게 나왔습니다. 반면 춘천, 을 선거구에서는 긍정평가가 49%로 부정평가보다 12%포인트나 높게 나와 민심이 정반대로 나타났습니다. 원주 갑에서는 부정평가가 56%로 긍정평가보다 25%포인트나 높게 나왔고 원주 을에서도 부정평가가 44%로 긍정평가보다 2%포인트 높았지만 오차 범위 아니었습니다. 강릉 선거구에서는 긍정평가가 47%로 부정평가 38%보다 9%포인트 높았고 동해 태백 삼척 정선 선거구는
긍정평가가 52%로 부정평가 34%보다 18%포인트나 높았습니다. 속초 인제 고성 양양 선거구에서도 긍정평가가 47%로 부정평가 39%보다 8%포인트 높았습니다. 홍천 횡성 영월 평창 선거구에서도 긍정평가가 53%로 부정평가 33%보다 20%포인트나 높게 나왔습니다. 춘천 갑과 원주 갑을 이렇게 3개 선거구를 제외한 5개 선거구에서 긍정평가가 우세했습니다. 연령별로는 만 18세부터 50대까지는 부정평가가 높았고 60대와 70대 이상에서는 긍정평가가 높게 나타났습니다. 신경호 교육감의 직무 수행에 대해서는 매우 잘한다 6%, 다소 잘한다 29%, 매우 잘 못한다 12%, 다소 잘 못한다 20%로 긍정평가가 부정평가보다 소폭 높았습니다. 지난해 6월 지방선거 때 득표율 29.51%와 비교하면 긍정평가가 5.7%포인트 높습니다. 선거구별로는 원주 가불과 강릉 선거구를 제외한 5개 선거구에서 긍정평가가 오차 범위 밖에서 높게 나타났습니다. 연령별로는 만 18세부터 20대, 60대와 70대 이상에서는 긍정평가가 높았고 30, 40대는 부정평가가 높았습니다. 50대는 긍정과 부정평가가 팽팽하게 나왔습니다. 지난해 지방선거와는 달라진 민심을 보여준 강원도 유권자들이 내년 국회의원 선거에서는 어떤 선택을 할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허주입니다. 한파특보가 발효되면서 주거시설 화재도 더 많아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강원 소방본부가 최근 5년간 화재와 기상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 겨울철 하루 평균 화재 건수는 0.67건이었지만 한파특보가 발효되면 화재 건수가 0.83건으로 0.2건 더 많이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화재의 원인별로는 불씨나 가연물 근접 방치, 난방기기 사용 등 개인 부주의로 인한 화재가 45.2%로 가장 많았습니다. 2024 강원 동계 청소년 올림픽 성화가 오늘 양구에 도착했습니다. 올림픽 개최 도시 평창에 이어 양구에 도착한 성화 투어 행사에서는 송종식 양구군청 실업팀 역도 감독과 양구중학교 학생 등 5명이 점화자로 나서 성공적인 올림픽 개최를 기원했습니다. 2024 강원 동계 청소년 올림픽은 내년 1월 19일부터 평창과 강릉, 정선, 횡성에서 열립니다. 춘천 지역의 아동학대 신고 건수가 지난해보다 크게 줄었습니다. 춘천시는 2020년부터 지난해까지는 아동학대 신고 건수가 매년 늘었지만 올해는 148건으로 지난해보다 46% 줄어 감소세로 돌아섰다고 밝혔습니다. 신고된 사례 가운데 실제 아동학대로 판단된 비율인 아동학대 판정률도 64%에서 60%로 낮아졌습니다. 춘천시는 2021년부터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을 배치해 24시간 활동하고 있다며 이런 노력이 효과를 낸 것으로 자체 평가했습니다. 5,905억 원의 2024년 인제군 예산이 최종 확정됐습니다. 올해 당초 예산 6,203억 원보다 298억 원이 감소한 규모입니다. 인제군은 내년 주요 사업으로 인제 종합운동장 조성 146억 원, 군도와 농어촌도로 개설에 116억 원을 투입하고 인제사랑 상품권 발행에 15억 원을 사용한다고 밝혔습니다. 관광산업 육성을 위한 인제형 스마트 워케이션 센터에는 34억 원, 용대 지방정원 조성 사업에는 4억 원을 투입합니다. 네, 오늘 화천 산천어 축제 개막을 앞두고 선등거리 페스티벌이 열릴 현장에서 뉴스데스크 강원 전해드렸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